인사드리겠습니다. 수학 담당하고 있는 배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길어져서 이제 좀 짧게 임팩트 있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선은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리 이번에 19 수능이었는데 19 수능에 대한 얘기 뭐 간단하게 한번 좀 언급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꼭 좀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1년 공부하는 계획을 짤 때 필요한 몇 가지 조언들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능 만점자들이 몇 명이 나왔죠? 그 만점자 중에 혹시 백혈병 걸린 친구들 한번 인터뷰 보셨나요? 만점이래요. 수능 만점을 받았고 백혈병 걸렸는데 이제 그걸 극복하고 만점 받은 친구예요. 이 친구 IQ 한번 들으셨어요? IQ가 110이래요. 그죠? 여기 이 친구의 IQ가 110이랍니다. 110이면 높은 건 아니죠? 분명히 높은 건 아니고 IQ의 평균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보다 약간 그냥 높은 그냥 수준으로 그런 친구가 이제 만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능 공부할 때 필요한 게 좀 여기에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울대에 있는 친구들의 IQ를 이제 가끔씩 조사를 하는데, 그때 IQ에 나왔던 이제 한번 제가 어떤 뉴스 기사에 한번 봤는데 서울대 IQ의 평균이 107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상담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저희 아이는 좀 머리가 나빠서요라고 상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머리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필요한 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수능 수학인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수능 수학, 이제 19 수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 수능인데, 20 수능에서 필요한 수능 수학 공부하기 위한 몇 가지의 좀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절대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조금 잘해요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장 수능을 못 봐요.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상담했던 친구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지지난주에 한번 상담을 하다 보니까 6월달, 9월달이 1등급을 찍었대요. 그리고 수능을 봤는데 4등급이 나왔대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는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과학고를 나왔고 뭐 KMO 무슨 상도 받았고 경시를 공부를 했던 친구고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점수가 수능 때 안 나왔던 친구고요. 또 지난주에 한 명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재수를 했던 친구인데 예전에 수능을 봤을 때 4등급을 찍었어요. 그리고 6월달, 9월달 열심히 공부를 해서 3을 올렸고 2를 올렸대요. 그리고 수능장에 가서 5등급이 떴대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게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문제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뭐 다른 거 그냥 빼고 이제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몇 가지만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수능 수학은 꼭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수학답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수학처럼 공부를 하면 망해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수학답게 공부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수학은 엄밀한 단원이죠. 수능 때 엄밀하게 풀면 될까요? 그게 이 친구가 망한 거예요. 망한 이유. 그냥 분명히 중간에 있는 문제들이 그냥 깔끔하게 쉽게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머리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머리로. 절대 이게 아니에요. 머리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수학은 당연히 엄밀한 과목이고 정말 머리가 좋아하는, 뭔가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수학을 분명히 잘하긴 하지만 수능 수학은 그거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고2 때까지는 대부분 1등급 맞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게. 고3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하면 안 되고, 이 머리로 공부했던 것들이 점점 그냥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 수능이 27문제가 나오죠. 이게 27문제의 쉬운 문제와 그리고 3문제의 킬러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30문제를 푸는데 100분이 걸리는데, 이제 100분의 시험이 주어지는데, 여기 있는 보통 친구들은 30문제 푸는데 보통 몇 분이 걸릴까요? 만약에 30문제를 100분에 풀면 큰일 나죠. 그런 친구들은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보통 평균적으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30문제를 다 푸는데 몇 분이 걸릴까요? 무조건 1시간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평균이에요, 평균. 60분 이내에 30문제를 풀어줘야 남은 시간에 못 푼 문제와 아니면 앞에 있는 문제들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마련됩니다. 근데 1등급이 아니라 정말 안정적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빠른 친구들은 30문제를 푸는데 3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어떤 하나의 문제를 보고 이거를 머리로써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안에. 또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나왔는 세 문제의 킬러 문제 중에서 우리 이제 21번과 그 다음에 29번의 킬러 문제가 약간 풀만한 킬러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번의 킬러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이 30번 문제를 만약에 아이들이 여유 있게 푼다라고 하면 이거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분이 걸릴까요? 10분이면 풀까요? 말이 안 되죠? 10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웬만한 선생님들 10분 만에 못 풀어요, 이것도.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10분이 걸린다고 해서 얘네들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이 세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이 30분이 남았다? 못 푼다라는 거야, 이게. 얘를 못 푼다고요, 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점점점 어려운 것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 킬러를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아이는 이제 수학이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수학이 됐으니까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만, 기출 이미 지겨우니까 기출 하지 않고 그냥 킬러 문제 새로운 컨텐츠만 찾아서 자꾸 새로운 것만 풀다가 앞에 문제 익숙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킬러 문제를 풀 시간도 없이 앞에서 말리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제 하나 제시를 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 수능 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첫 번째로는 킬러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매번 어른들이 항상 제가 설명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여쭤보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지금 1등급 맞고 있는데 정말 이 킬러 문제를 맞추고 싶다. 겨울방학 때 킬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겨울방학 때 킬러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말씀드릴게요. 겨울방학 때 기출문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27문제가 완벽해지는 공부가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더 빨라지지 않으면 이거를 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처음에 착각을 해요. 나는 킬러를 못 푸니까. 이거 다 맞으니까. 나는 킬러 위주로 공부해야지 하다가 꼭 망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조차도. 그게 아니라 이게 더 빨라져야 돼요. 이 27문제를 푸는데 30분 안에 들어가게 연습해야 돼요. 30분이라는 거는 4점짜리까지 한 문제 1분에서 3분 사이에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럼 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식이에요. 절대 수학은 한 문제마다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석을 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에 필요한 양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히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은. 이거 할 줄 몰라요, 아이들.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예.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기출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아는 친구들 정말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얘네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3에 들어와서 제 수업이든 고3 다른 선생님들이든 수업을 들으면 신세계일 거예요. 그동안에 분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문제가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로 풀었던 것들이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 분석만 계속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이 분석만 계속하면 점수가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꼭 해야 될 거, 이 두 가지가 정말 적절하게 병행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그러기 위해 첫 번째, 자, 여기서의 분석은 이런 식이에요.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개념을 무한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에서 무한 반복이라는 거는 저는 이 실력 정석을 27번 풀었다고 여러 번 광고를 했어요. 이 실력 정석을 27번 풀었습니다. 1년 동안이 아니라 3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고3 아이들은 개념 공부를 최소한 10번 이상은 돌려야 돼요. 최소한. 이거는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반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념에 있는 모든 공식들을 10번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개념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이 보자마자 풀릴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개념에 나와 있는 여기서 우리가 모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의 개념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다 들어있습니다. 수능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킬러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킬러 문제가 아닌 풀만한 4점짜리가 다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정말 보자마자 풀릴 때까지 해요. 보자마자. 이럴 때까지 반복하지 않으면 나는 개념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착각을 해요. 공식을 알면 나는 개념을 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기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거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수능에서 13번이었는데 13번 문제가 이런 식이었어요. 어떤 직선이 주어져 있고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자 13번이 3점의 마지막 문제예요. 이 문제 아이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여기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번에 등급이 많이 갈린 이유가 앞에서부터 조금씩 막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거에서 갈린 거예요. 킬러 문제에서 갈린 게 아니에요. 앞에 문제에서 갑자기 턱 막히네라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등급이 갈린 겁니다. 이거 웬만한 친구들 다 맞았을 거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거 하나 푸는데 5분이 걸린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3분이 걸린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1분 이내에 풀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에요. 어떤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기본 문제거든요. 기본 문제지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교과서 개념이 뭐냐면 평면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z는 d입니다. 여기까지가 교과서 개념이에요. 자, 이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를 써야 됩니다. 뭐를 쓰다 보면 맞출 수는 있지만 5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능 수학의 차이가 납니다. 수학 공부는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냥 교과서 개념만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수학 공부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얘만 가지고 머리를 써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다.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면 조건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때 쓰는 거는 무조건 법선 벡터와 요놈이 수직이다. 그리고 지나는 점 하나를 공유한다. 이 2가지를 써라 라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제 수업을 이제 혹시라도 인터넷에 배성민을 쳐보시면 아이들의 수강평이나 저의 이제 수업 스타일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 수업이 처음에 어렵다는 얘기는 이것 때문이에요. 새롭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새롭다는 얘기가 고2 때까지 배웠던 수학이 아니라 저는 수능 수학을 가르칩니다. 수학을 전공했지만 수학 정말 깊이 있는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수학 다 때려치라는 거예요. 그게 수능에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정말 엄밀하고 깊이 있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그냥 수능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너는 이거 1번 이거 하고 2번 이거 해 라고 얘네들을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러니까 머리로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교과 개념만 가지고 머리를 열심히 굴려라가 아니라 이거는 이거니까 얘는 이걸 쓰고 이때는 이걸 써. 얘만 가지고 그 다음에만 머리를 써봐. 이렇게 만들어 놔야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아이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배성민의 수학은 야매를 많이 쓴대요. 야매 수학이 아닙니다. 절대 야매 수학이 아니라 보통 정석적인 풀이가 여기이지만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이런 것이지만 증명 다 해줘요. 당연히 증명 다 해주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냥 평면의 방정식이 나와버려 라는 것들이 다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 얘기합니다. 100% 다 익히지 말라고 해요. 분명히. 내가 만약에 1등급이나 완벽한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얘를 익히면 훨씬 빨라질 거야. 그런 아이들이 1분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게 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뭔가 특이한 스킬이 아니라 이런 정리하는 것들이 그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개념을 어설프게 배우고 그냥 문제를 풀었으니까 머리로 풀었던 단계들이 이제 그냥 정리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얘를 해, 이럴 때는 얘를 해 정리하는 수업이 이제 수능 수학이고요. 그런 식의 분석이 돼야 돼요. 그런 식의 분석이. 그래야 아이들이 점수가 오릅니다.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또 안 내는 거. 분명히 이런 문제가 13번 3점짜리 내가 5분 만에 풀었으면 동그라미를 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5분 만에 푼 게 체크가 돼야 돼요. 얘는 다시 풀 것들. 제가 매번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자, 얘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꼭 체크하는 습관 들여야 됩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내가 제대로 아는 것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체크가 돼야 되고요.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만 체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체크는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 무조건 체크돼야 돼요. 제가 기준 말씀드렸죠? 웬만한 3점짜리와 4점짜리는 정말 1분 안에 들어오게 연습이 돼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린 친구들은 3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시간이 안 되면 무조건 T체크를 하고 얘네들 꼭 다시 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모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아이들 이게 되게 많아요. 분명히 지금 고2 때까지는 개념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개념이 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개념서에 있는 문제들이 보자마자 풀리지 않으면 개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만 외운 게 아니라 그 공식으로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까지가, 거기까지가 개념인데, 그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정확하게 문제를 못 풉니다. 항상 머리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냥 문제를 바라봤을 때 아,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겠다라고 정해놓고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수학은 이 두 문제가 중요해요.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맞은 문제예요. 맞은 문제와 그리고 분명히 뭔가 풀거나 뭔가 풀었지만 하다 보니까 나온 문제, 또는 정말 해설지처럼 풀지 않은 것 같은 문제, 이상한 풀이로 돌아간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완벽해져야 됩니다. 우리 수학을 좀 한다는 친구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두 가지가 킬러가 아니라 이게 공부가 돼야 됩니다. 이것들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냥 좋은 수업을 듣든 뭐하든 공부를 많이 해도 아까와 같은 친구들이 발생을 합니다. 분명히 점수가 오른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마지막에 범위가 완전 늘어나고 수학을 좀만 덜 해도 점수가 안 나오게 돼요.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오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오답. 당연히 수업 듣는 것들은 뭐 제 수업에 대한 홍보는 그냥 조금만 할게요. 그냥 그런 거는 뭐 인터넷 써보면 나오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냥 우리 중요한 것들만. 우리 수학에서 오답이 가장 중요한데 아이들 오답을 안 해요. 오답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을 제가 요새는 해가 갈수록 본 적이 없어요. 오답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는 맞을 때까지예요. 맞을 때까지. 근데 아이들은 착각을 하죠. 한 번, 두 번 문제를 보면 엄마 이거 해설도 나 알아. 해설도 외워줬다 그러죠. 해설도 외워줬고 답도 알아 라고 착각을 하고 다시는 그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 제가 사실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개념서를 27번 봤다는 거는 바보가 아니죠. 아이들이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기출문제와 개념서만큼, 그 두 가지만큼은 수능 전날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 반복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오답 노트는 이런 식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오답은 제가 공부했던 방식대로예요. 매일 오답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매일이에요. 매일. 하루 뒤에 첫 번째 오답을 합니다. 하루 뒤에. 그 전날에 풀었던 문제들에 대한 오답을 그 다음날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날 오답을 했을 때 분명히 반 이상은 기억이 나요. 해설을 봤기 때문에 반 이상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때 맞았다고 해서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두 번째 오답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뭐 주말이라든가 내가 공부할 시간이 좀 하루 많은 날에는 몰아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저는 여기 30분을 했는데 매일 30분씩은 오답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은 일주일치 몰아진 오답을 다시 했습니다. 두 번째 돌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세 번째 오답을 꼭 돌렸어요. 이때는 한 달에 갑자기 빨간 날들 있죠. 갑자기 공부가 많이 할 수 있는 날들에 몰아서 4시간씩은 오답을 꼭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번을 했을 때, 한 달 뒤에 풀었을 때도 맞으면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보지 말아야 돼요. 계속 문제는 쌓이기 때문에 오답은 점점 지워져야 돼요. 그래야 수능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어떤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정확히 풀리는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것들이 쌓여야 돼요. 그런 공부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 그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얘가 너무 안 돼서 올해 이거를 좀 바꿨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 오답이 너무 안 돼서 저는 원래 이제 개인별 오답을 만들어줍니다. 개인별 오답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아이들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냥 오면 다 와서 개별적인 오답을 다 써냅니다. 다 써내면 우리 조기쌤들이 와서 다 오답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아이들은
여기 다 풀었던 문제집에서 오답 한번 해봐라. 그러면 위치가 기억이 나죠? 위치가 기억이 나면 착각이 들어요. 이거 내 아는 문제인데 풀기 싫어져요. 근데 아이들 단순하죠? 이거를 새롭게 틀린 문제만 몰아주잖아요? 그럼 새로운 문제인 줄 알고 풀어요. 근데 풀다 보면 기억이 나는 거죠. 이거 내가 했던 문제네? 그래서 어떻게 뭐 푼 거잖아요. 그죠? 오답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도 아이들이 너무 안 해서 올해 하나 바꿨습니다. 이거 그냥 수업적인 부분은 걱정하실 게 없을 테니까 아이들 그냥 공부를 좀 시켜놓으려고요. 그냥 아이들 전부 다 담임쌤들을 붙어서 10명당 1명씩 담임쌤과 부담임쌤이 붙을 거예요. 그냥 이 담임쌤과 부담임쌤은 아이들의 숙제를 모두 걷고 이거 체크 너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뭘 모르는지 몰라요. 질문도 잘 못해요. 근데 질문 못해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숙제를 전부 다 걷어서 첨삭을 다 할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디가 이거는 맞았다고 동그라미 쳤지만 그냥 써놓은 거 보면 알거든요. 써놓은 거 보면 논리적인 오류가 있거나 뭔가 그냥 대충 푼 느낌이 있는 문제들 다 오답으로 체크가 돼야 되고 1년 동안 전부 다 이것들 다 오답 관리해 줄 겁니다. 그것만 해도 점수가 올라요. 그것만 해도. 그것만 제대로 해도. 자, 몇 가지 체크를 드렸는데, 자, 제가 이제 저희 수업의 커리큘럼 이제 설명들은 좀 생략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아이들의 수학 공부는 제가 이제 매년 첫 번째 설명 때는 다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분명히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점수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고2 때랑 틀립니다. 고3 때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점수가 계속 점점 떨어지고 있네라고 착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3월달, 4월달, 6월달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자꾸 점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네 하고 열심히 아이를 갈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도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몇 년 정말 지금 이제 내년으로 강의가 14년 차인데 14년 동안 아이를 가르치면서 제가 든 생각이거든요. 제 기준에는 분명히 공부를 많이 하면 점수가 올랐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요새 아이들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효율적 공부라는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공부를 해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수학 공부를 해요. 이런 친구 너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이 포인트대로 따라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식하게 공부를 해요. 잘못 공부를 하고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냥 뭔가 문제집만 수십 권을 풀고 있고요. 그런다고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대성마이백 들어가서 배성민의 강의 맛보기 강의나 올해 수능을 제가 이제 올해 수능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 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고 왔거든요. 그거 하나만 보라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분석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공부를 수학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느껴져야 돼요.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맛보기 하나만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배성민의 강의가 이거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아이들이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장담하지만 대치동에 제가 올해 나온 게 이제 올해 고3을 하는 게 3년 차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름이 좀 알려지지 않았나요?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효율적인 강의예요. 그동안에 없던 강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오면 무조건 올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예전엔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다른 쌤 강의 들어도 됩니다. 다른 쌤들 다 수업 잘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게요. 다른 쌤 수업보다 훨씬 좋습니다. 분명히 효율적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아이들 졸업한 아이들이 다 증명해 줄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들어보게 해주시고 한번 느껴지면 말씀드렸듯이 그냥 저는 뭔가 강의만 좋게 해서 아이들의 점수를 올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그냥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요. 강의력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필요 없고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답 제대로 끝까지만 따라가면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